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인데요. 연결, 탈중앙화, 공유, 개방 등 지능화 세계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기술이 있어요. 2016년 WEF에서 4차 산업의 시작을 알렸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0년에서 21년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엎으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4차 산업에 미리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ETF 콘텐츠를 제작할 때 4차 산업에 올라탈 수 있는 ETF를 소개할까 해요. 물론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깊게 들어가 있다는 점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ETF 콘텐츠에 소개할 ETF는 반도체, 클라우드, 메타버스,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6가지 ETF로 소개할 거예요. 오늘 소개할 ETF는 반도체 ETF입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ETF를 소개하기 전에 반도체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에요. 반도체에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를 뜻하고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할 기능은 없지만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예요. 대표적으로 CPU와 GPU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약 28.8%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약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18년도에 한국은행에 제공한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점유율이 높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미국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 시대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메타버스,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은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참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큰 상승을 했지만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에 맞는 상승을 못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반도체에는 팹리스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팹리스 회사는 반도체를 설계해서 설계도만 만드는 회사를 뜻하고 파운드리 회사는 이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뜻해요. 애플이 최근 M1 칩을 만들었잖아요. 애플은 반도체를 설계할 기술은 갖췄지만 이를 제작할 공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파운드리 회사에 넘겨 제작을 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M1 칩입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현재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반도체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해야겠죠? 바로 SOXQ ETF인데요. SOXQ ETF는 인베스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수는 0.19%로 적당한 보수를 가지고 있고 자산 규모는 약 5억 8천 달러로 원화로 약 6천억 원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원래 미국의 반도체 ETF로 가장 유명한 ETF는 SOXX ETF예요. SOXX ETF도 본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IC에서 선정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 반도체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제가 SOXX ETF를 소개하는 게 아닌 자산 규모도 작고 거래량도 적은 XOXQ ETF를 소개하는 이유는 SOXX ETF는 한 주당 가격이 매우 비싸요. 현재 가격만 봐도 466달러로 원화로 약 50만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소액 투자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반대로 SOXQ ETF는 현재 26달러로 대략 3만원 정도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적은 ETF예요. 또한 SOXX ETF는 운영보수가 0.46%로 높은 보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SOXQ ETF는 0.19%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가졌습니다. 소액 투자자이고 장기 투자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하고 운영 보수가 저렴한 ETF가 훨씬 유리해요. 만약 투자금이 넉넉하게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자산 규모도 크고 거래량이 높은 SOXX ETF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SOXQ ETF를 살펴보면 SOXQ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30개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로드컴,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보면 현재 2.21%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연간 예상 배당금은 0.59달러입니다. 3, 6, 9, 12월에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ETF이고 분기마다 대략 0.15달러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라는 기술은 4차 산업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SOXQ ETF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과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SOXQ ETF를 알아봤습니다. 이는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100% 정답은 아니란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